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핵심 종책 사업을 지원할 종책특별보좌단을 강화했습니다. 대외협력특보와 의전특보를 신설해 정현 스님과 보혜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해남 대흥사 주지 선거에 현 주지 법상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의 상징 동자 스님들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9명의 동자 스님이 단기 출가를 통해 인천의 스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방문해 임시 거주 시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류 활동과 자비 나눔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의 핵심 종책 사업을 지원할 분야별 종책특별보좌관과 후법부 상임감찰을 임명했습니다. 특히 신설된 대외협력특보의 정현 스님, 의전특보의 법회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특보의 해공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일관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한 해공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미르감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자 용암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 개념적으로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만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저를 보좌하는데 충분히 그걸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문화 관련 정책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신설된 대외협력특보에 청년사 주지 정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정현 스님은 장일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했으며 총무원 후보부 상임감찰과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워낙 그 폭넓은 그 행보의 다리는 넓고 길기 때문에 그 대외 협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지금까지 또 잘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도 신설된 의전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법회 스님은 진관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수계했고 포교원 포교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미처 감당하지 못할 또는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 법회 스님이 지금까지 너무나 세심한 그런 불사도 잘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일에 성심껏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부 상임감찰에 임명된 지연 스님은 법정 스님을 은사로 2006년 수계했으며 총무원 승려복지의 사무국장과 총무원장 사서실 사서를 역임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94차 회의를 열고 대흥사 차기 주지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법상 스님의 후보자 자격에 이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 후보가 1명일 경우 회의 소집 의결 조건과 상관없이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대흥사 보현전에서 열리는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67명, 비구니 14명, 총 81명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에 현 간사 태성 스님이 연임됐습니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해 설치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종교 간 공존에 동아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 제5차 회의를 열고 동화사의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대구시립예술단의 공연 중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심의하고 종교 편향성 문제로 부결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돼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설치 조례상의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조항은 5월 입법 예고, 6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삭제될 예정입니다.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상징, 부처님 오신 날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동자 스님들이 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9명이 당당하게 출가 사문의 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는 29일 환계식까지 봉축 홍보대사로도 역할을 합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삭발 수계식을 앞둔 9명의 어린 불자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삭발식이 시작되자 질끈 눈을 감기도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눌러 참는 모습도 보입니다. 낯선 기계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려나가지만 누구 하나 울지 않고 의연하게 의식을 치러냅니다. 삭발로 출가자의 면모를 갖춘 어린 스님들은 까슬하게 짧아진 머리가 어색한 듯 연신 머리를 매만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서로 어색하지만 도반으로 천 인연을 맺은 즐거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인 보리수 새싹학교 삭발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계에는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천방지축 영락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삭발을 마치고 수계 후 장삼과 가사까지 수하자 의젓한 출가자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나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께 도와며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알겠습니다. 애지중지품에서 떼어날 틈 없이 보살피기만 했던 아이들이 삭발과 수계까지 의젓하게 해나가는 모습은 부모님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수계식 하기 전까지 오히려 제가 더 긴장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의젓하게 한 명도 울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에서 많이 배웠고 벌써 아이들이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이 3주 동안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잘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계를 받은 9명의 동자 스님들은 3주간 부모와 떨어져 출가 생활을 체험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불자로 또 인천의 스승이 될 미래불교 동량으로 불성을 키워나갑니다. 특히 오는 29일 환계식까지 불교 주요 행사에 동참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방문해 한국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양국 우호 관계 증진에 나선 교류 활동과 자비 나눔 지원금 전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단이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을 찾았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1950년 9월 25일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한 병사들의 출항지입니다. 무라세파 이스켄데룬 군수는 튀르키예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했고 15,000 병사가 파견돼 미국, 영국 다음으로 큰 희생을 치르며 피를 나눈 우애를 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지원단은 항구 중앙에 위치한 6.25 참전용사 위령탑을 찾아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양국의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üyük bir bölümünün lakabı Ankara'sında bilinen isimleri Koreli olmuştur. Koreli Ali, Koreli Mehmet, Koreli Mustafa gibi halk arasında böyle bir konuyu sahiplenme, benimseme durumu vardır. Koreli lakabı da oradan gelir. 이어 청사에서 이스켄데룬 지역 군수들을 만나
현지 피해 규모 및 복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현지 지자체장들은 피해가 심각했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시 거주지역 건설에 도움을 준 조계종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하려면 행복과 불행은 사실은 백지 한 장 차이고 그 불만족을 만족해주는 것은 같이 함께해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단은 이재민을 대거 수용하고 있는 하타이주 인근 카이세리주도 방문했습니다. 요즈칸 시장은 도시 곳곳에 위치한 시설들에 이재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배치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ların yaşamsal faaliyette bulunabilmeleri için ihtiyaçları olan her şeyi A'dan Z'ye Bünyan Kaymakamlığı ve Bünyan Belediyesi olarak biz karşılıyoruz. Burada da hayırseverlerimiz ki Türk insanı hayırseverliğiyle ünlüdür. Onların yardımlarıyla biz bu bütçeyi sağlıyoruz. 아름다운 동행은 카이세리주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고통은 곧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어려울 때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여러 나라들한테 원조를 받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주 부강해져서 이렇게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다시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쁩니다. 불의의 가르침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의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경찰청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고 이 시대의 호법 신장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어제 법회는 봉은사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포교원장 범혜스님과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헌향과 헌화, 우수불자 경찰 직원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범혜스님은 법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경찰이 이 시대의 호법 신장이라며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광호 경찰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장이 되길 다짐했으며 서울경찰청 직원들의 신행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5경승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1층 로비에 경찰의 상징인 포도리 포순이 장엄 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임 경승에 황용사 주지 진철 스님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지역 각 경찰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1층 대강당에서 범어사 주지 보은 스님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100여 경찰 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경승실장에 범어사 주지 보은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보은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로 멈췄던 봉축법회가 다시 봉행돼 기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 직원과 가족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회장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을 비롯한 부산 남구불교연합회도 남부경찰서에서 박광주 서장과 경찰 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앞 특설 무대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을 비롯해 권영화 총신도 회장 등이 참석해 점등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우학스님은 도량의 등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경전 독송과 사경, 관음정근, 참선 등 수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과 부산 합창단이 봉축 체험 부스에서 가족과 연인의 신청곡을 받아 즉석해 음성 공약을 펼쳤습니다. BTN 불교TV 신행단체인 남성 중창단과 여성 합창단은 지난 7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 체험 부스에서 이틀 동안 찬불가와 동요, 트로트 등을 신청받아 음성 공약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으며 양산 부다피아 원장 지장법사는 가훈과 부처님 법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옥천함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영등포 보현 종합지원센터와 수송 보현의 집에 노숙인 자립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옥천함 주지 원경스님은 어제 신도회 임원과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보인스님을 예방하고 관련 시설장에 지원금 1,6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두 시설은 노숙인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인스님은 재단의 기반이 약한 가운데 옥천함 같은 원력 있는 사찰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외된 노숙인의 자립에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대전 광수사 제10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원 총무부장 갈수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대전 광수사는 지난 7일 대적광전에서 제10대 주지 갈수 스님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갈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수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정법도량이라며 사소한 언행 하나도 참 도량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마산 사막사 주지 도선 스님은 천태종단과 광수사 발전에 봉공의 지역 불교 발전과 광수사 신도들의 해탈 성부를 서원했습니다. 대전불교총연합회장 지광스님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국회의원 등은 갈수스님 취임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주말 호남 불교계는 감로법문으로 불자들과 소통하는 법석을 잇따라 열었는데요. 구례 화엄사 화엄법회와 광주 보은사 백고자 법회 현장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가 촉촉히 지리산을 적신 지난 주말 화엄사 화엄원이 사부대중으로 꽉 찼습니다. 군포교에 매진해온 제31대 군종감 원호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 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지난 6일 매달 제방 선지식을 초청해 여는 법석 화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할 때 화엄의 마음, 화장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원호 스님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변화한 것이라며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갔다고 왔다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봄이 간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겨울이 봄으로 변한 거예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고. 같은 날 광주 도심의 송광사 광산포교당 보은사 법당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지 도제 스님이 원력을 세워 10년간 매달 대덕 스님을 청해 법을 듣는 백고자 법회 현장. BTN 불교TV 나무 아래 앉아서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정목 스님이 5번째 초청법사로 나섰습니다. 2008년도에 대해서 벌써 1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천여명의 그 큰 KT 강당에서 강의할 때 불교가 포교가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목 스님은 슬픔을 주제로 법문하며 무엇보다 감정의 근원을 정확히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 분리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떨어졌다. 호남 지역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감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수불교사업연합회가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의승수군과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고훈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수륙제에는 여수불교사업연합회장 연규스님을 비롯해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등 지역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헌양 헌화에 이어 영산제 이수자 스님들과 국립무용단의 상단권공, 천수바라, 승무, 법고춤, 지전춤 등 천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수륙고혼 천도제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 임금이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목숨을 바친 의승 수군을 천도하기 위해 600석의 백미를 내려 혼을 달랜 데서 유래됐습니다. 남해 망운사 성각스님이 부산시 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을 지난 8일 부산 전통예술관에서 열었습니다.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대종사, 여여선언회주 정여대종사, 쌍계사 주지 영담스님, 부산 조계종 연합회장 원호스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관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동참해 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성각스님은 쌍계총림방장 고산 대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붓과 종이로 선의 세계를 표현해온 지 30여 년이 지났다며 지치지 않고 이 길에 매진해 올 수 있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인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19 선화 보유자 성각스님의 이번 행사는 억겁의 미소, 산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불교 석본종 총본산 홍천 명덕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사리불 존자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막식에는 석본종 총무원장 명덕사 주지 해륜스님, 홍천불교 사업연합회장 청운스님, 신영재 홍천군수 등이 동참했습니다. 해륜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오늘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문화재를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며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명덕사는 봉사활동과 자비나눔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기엔 아직 어린 6, 7세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서원하며 3주간 집을 떠나 단기 출가에 나섰습니다. 삭발을 하고 계를 받는 순간 인천의 스승으로 의젓한 한 명의 출가자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은 동자 스님이라고 하지만 출가에 나선 그 모습만으로도 작게는 한 가정에 크게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심을